자, 그 다음에 청량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량 절차.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그죠? 원래 이때가 이제 추운 겁니까? 원래 3월 달쯤 되면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샘추위인 거예요. 자, 청량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청량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청량 절차에 관한 얘기가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55페이지. 자, 그림이 있고, 자, 그 뒤에 보시면은요. 거기 1번, 2번, 3번 큰 목차들이 있죠. 그 큰 목차들이 이제 거기 절차, 그림에 관한 세부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일단은 그 그림에 관한 세부적인 얘기들인데, 일단은요. 자, 그림 자체를 펴놓으세요.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그림을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청량 절차는 크게 보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말입니다. 자, 청량 절차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요, 청량하는 상황을, 자, 예를 하나 들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 토지가 있다 칠게요.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에.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의 토지예요. 자,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자, 200제곱미터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다 칠게요. 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건물이 존재한다면은, 자,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죠? 자, 지적도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자, 지적도에, 자, 이렇게 경계가 등록되어 있고, 자, 요 토지 한 필집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토지 표시 결정해가지고, 자, 토지 대장에 등록할 거예요. 자, 이 토지 대장에. 토지 대장에 면적이 200이다. 소유자는 갑이다. 자, 이렇게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토지를 한 80제곱미터 정도 잘라서 팔아먹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자, 한 80제곱미터 정도 자릅니다. 자, 자르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분할했다는 경계를 설정할 때는 건물에 걸리면 됩니까? 건물은 자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80제곱미터 정도 잘랐을 때 이 건물에 걸릴까 안 걸릴까 말입니다. 애매하죠. 자, 그래서 청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설정에 두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청량을 한다면은요, 일단 청량은 누가 합니까? 수행자가 한다 그랬죠. 자, 수행자가 청량합니다. 자, 수행자가 청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 표시 결정하죠.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합니까? 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럼 청량 수행자가 청량하고 토지 표시 결정하는 소관청 입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를 가면 누가 청량을 요구하겠습니까? 갑이 요구하겠죠. 그럼 우리가 청량 절차에서는요, 삼명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청량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청량하는 수행자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청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 표시 결정하는 소관청 요 삼명관계에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은 갑이라는 사람의 청량을 요구할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지분의 소유자다, 그죠? 자, 소유자 등의 청량을 요구합니다. 자, 요 밑에 이야기는요, 나중에 우리가 뒷파트 4차 하면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소유자 등의 청량을 요구합니다. 자, 얘한테 청량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수행자에게 청량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청량 의뢰오면은요, 자, 이 수행자는요, 원래 얘가 해야 될 청량을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 의뢰가 왔을 때 이 수행자는요, 소관청에 네가 해야 될 걸 내가 대신한다. 언제까지 청량해가지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량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자, 청량 준비하는데 이 청량 준비는 뭐냐니까. 자, 뭐 기계 닦고 이게 준비가 아니고, 자,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까, 지금? 이 토지 분할하고자 하죠. 그럼 이 토지가 지금 지적권에 등록된 모습이 있죠. 이 모습, 이 대장과 도면, 이 모습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도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대장과 도면을 조사한 다음에, 자, 청량 준비를 거쳤으니까 이제 얘가 실제로 청량하겠죠, 그죠? 실제로 청량합니다. 청량 실시한다 말입니다. 현재 청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행자가 실제로 청량할 때는요, 얘네들이 청량을 요구했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다?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킨 다음에 청량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란 말입니다. 자, 입회를 시킨 다음에 청량을 했습니다. 자, 실제 청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겠죠.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결과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청량 성과라 그러죠. 자, 이 청량 성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 성과에 대해서는요, 자, 이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는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됩니까? 확인한다 그랬죠. 청량 검사죠. 검사는 누가 합니까? 소관청이 한다 그랬잖아요. 소관청이 청량 검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찾으세요. 책에서. 자, 여기까지 찾으고요. 자, 그러면 소관청에서 청량 검사를 했습니다. 자, 검사 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누구가 알아야 되겠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청량 검사까지 거친 최종적인 결과를 자, 얘도 검사까지 거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얘가 알아야 지적공부 정리할 거니까. 자, 얘 토지입니까? 얘 토지죠. 그럼 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 후에 작성되는 서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하세요. 검사 후에 작성되는 결과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자, 소관청 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청량 결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도라 그러고요. 의뢰인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의뢰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을 청량 성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량 결과도, 청량 성과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결과도, 성과도는 어차피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까? 어차피 동일한 성과에 대한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자, 내용은 같은 겁니다. 현재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서 80이 나오고 여기서 120이 나온다는 결과 서면을 두 개를 만든단 말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소관청 지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의뢰인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들은 소관청 지가 가지고 있고 성과들은요 의뢰인 주겠죠. 자, 요 성과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건 같은 겁니다. 자, 성과들을 작성한 다음에 이 성과들은 결국 의뢰인한테 와야 되죠. 오는 과정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를 거치고 수행자가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과들을 수령했습니다. 그럼 검사까지 거친 최종적인 결과를 내가 받았습니까? 받았죠. 자, 요 결과를 보고서 자, 건물에 안 걸린다 그러면 분할할 수 있죠. 건물에 걸린다 하면 분할 못한다 그죠? 자, 건물에 안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분할한단 말입니다. 자, 분할 잘라달라고 요구하겠죠.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얘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의뢰인, 얘가 지적공부 정리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지적공부 정리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관청 얘가 지적공부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럼 정리한다는 건 뭐냐니까 자, 청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죠. 소관청이 청량 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요 청량 결과도 있잖아요. 요 결과도 요걸 보고 정리한단 말입니다. 자, 요 결과도 요 성과도 결과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면에 가지고 선 긋는 거예요. 도면에 선 그었습니다. 자, 토지가 두 개 됐습니까? 토지가 두 개 됐죠. 그럼 대장이 두 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두 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서 하나는 면적이 80으로 줄어들 것이고 자, 120짜리 셔라는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토지 대장 120짜리 소유자 값 이렇게 시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요 과정이 지적공부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청량해가지고 자, 현재 이 토지 흰 색깔 토지 있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청량 절차를 이렇게 거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했다. 노란색 됐다. 토지 분할한 거다 말입니다. 이게 청량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토지 분할할 때 분할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은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자, 청량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합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죠, 그죠?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은 일단 머릿속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청량하는 순서. 여러분 시험 문제 박스 아무거나 한 5개 정도 배열하면 되겠죠? 배열해가지고 청량 절차 옳은 것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은요, 요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자, 잠시 앞으로 보세요. 자, 청량 의뢰합니다.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말입니다. 소관청 가서 의뢰한다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자, 그리고 청량 결과 나왔죠? 청량 성과 나왔습니다. 이 성과는 소관청 왔다가 소유자한테 갑니다. 바로 갑니까? 아니죠. 왔다 가죠. 그죠? 자, 왔다 갑니다. 자, 그러면 청량 성과 소관청 왔다 갑니다. 왜 소관청 왔다가 가야 될까요?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청량 성과, 청량 결과는 두 가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실시하는 청량은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청량 성과는 경계 이거를 등록하기 위한 청량 결과도 있을 것이고 경계를 복원하는 청량 결과도 있겠죠. 자, 경계를 등록하는 거는 검사해야 됩니까? 복원하는 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검사를 해야 하는 등록하는 결과물은 소관청 와가지고 검사하고 가는 게 맞겠죠.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한 거는 소관청 갈 필요 있습니까? 없죠. 바로 가도 관계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가 소관청 왔다가 가는데 언제나 그런 거는 아니다. 소관청 오지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소관청 왔다가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는 그 측량 성과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이냐 복원하기 위한 과정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측량 성과 이게 1번부터 13번까지 아까 13가지 있었잖아요. 13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현황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은 경계를 등록하는가 복원하는가? 현황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다음에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황 측량 경계를 복원하는 거죠. 그럼 현황 측량 성과는 소관청 검사 후에 소유자에 교부한다 그러면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하는 거는 경계를 등록하는가 복원하는가? 등록하는 거죠. 그럼 분할 측량 성과는 소관청 검사 후에 소유자에게 측량 결과 가는 등이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측량 성과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왔다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는 등록하느냐 복원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측량 대상을 두 가지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게 경계 등록한다 복원한다. 그렇게 잡은 이유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의뢰인이 측량 성과도 받았습니까? 측량 결과도 측량 성과 받았죠. 자, 이 성과 보고서 지적공부 정리해달라고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럼 신청을 할 때 이 측량 성과 이거를 별도로 첨부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자, 지적공부 정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소관청이 하죠. 소관청은 측량 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결과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측량 성과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겠죠. 다시. 자, 내가 받은 측량 성과를 소관청에 지적정리 신청할 때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다면 측량 성과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자, 수행자가 내가 받은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 정리 신청할 때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동일한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왜 제가 여기 뜸을 들이느냐 하니까 지금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기준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기준을. 자, 내가 받은 측량 성과를 소관청에 지적정리 신청할 때 첨부 안 한다 그죠? 왜 그러냐?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소관청에 가지고 있는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다 그러면은 첨부하는 게 맞겠죠.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다면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글자를 적을 겁니다. 자, 글자를 적는데 이 글자가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자, 정정을 신청한다 해볼게요. 정정이란 말은 틀린 거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현재 틀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소관청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죠. 그럼 정정 신청할 때는 첨부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측량 성과를 첨부할까 말까 이게 문제가 되면은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말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건데 뽑아내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차 순서를 외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자, 거기 저 56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년 의뢰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계획서 제출 요겁니다. 2번. 자, 3번에 청량 실시 있습니까? 청량 실시에서 보시면은 양쪽 걸로 2번을 볼게요. 양쪽 걸로 2번에 자,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라고 있죠. 청량 기간 검사 기간. 자, 우측 페이지 핵심 정리 도표로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청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점 설치 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청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한다.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런 걸 설치한 다음에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점 설치한 다음에 청량한다면은 기준점 설치하는 것만큼 업무 양이 늘어났겠죠. 업무 양이 늘어났으니까 날짜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짜 더 주는 규정이 자, 기준점 15개 이하일 때 15개까지는 4일을 더 줍니다. 15개까지는 4일을 더 주고 자, 15개를 초과합니다. 15개 초과한다면 날짜를 더 주는데 초과할 때는요. 초과되는 4개마다 하루씩 더 주는 거예요. 하루씩 더 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씩 더 주는데 자, 기준점 설치한 다음에 날짜 추가하는 규정이 있죠. 자, 그 그림 보세요. 자, 그 그림 보시면은 기준점 설치했을 때 날짜 추가하는 그 규정은 청량 기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겁니까? 검사 기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겁니까? 그 그림 모습이 둘 다입니다. 둘 다. 이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그림이 이래 그려져 있잖아. 그죠? 도표가 이 청량 기간 돼 있죠. 검사 기간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5일이고 4일 돼 있잖아요. 기준점 설치하는 규정이 여기에 통으로 묶어져 있죠. 그럼 이 규정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된단 말입니다. 추가되는 규정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나중에 이거는 사례 문제가 됩니다. 기준점을 15개, 우리가 어떤 동체 지역에서, 자, 기준점, 자, 16개 설치한 다음에 청량한다. 청량 기간 며칠이냐, 검사 기간 며칠이냐,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청량 기간입니다. 자, 정치 받아서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청량 기간은 기본적으로 5일 줍니까? 5일 주죠. 16개 설치한다 그랬죠. 15개까지는 4일을 추가하죠. 16개부터 하루 더 주겠죠. 16개부터 하루, 4개마다 하루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총 기간은 며칠이냐? 5일에다가 추가되는 기간은 5일 합치면 10일 되죠. 검사 기간은 며칠일까요? 검사 기간은 여기만 달라지잖아요. 검사 기간은 여기만 4일이고 추가되는 규정은 똑같잖아요. 그럼 합하면 9일 이래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사례 문제가 될까요? 사례 문제가 될 거니까 일단은 날짜를 먼저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자,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청량 성과 결정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량 검사. 자, 검사 주체가 나오는데요. 자, 잠시 앞으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청량 검사입니다. 누가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소관청이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소관청이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소관청이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박스 안으로 가볼게요. 핵심 정리. 원칙은 소관청인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시도지사 검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점하고 그리고 경위의 청량을 한 시작 확정 청량 요 두 가지만큼은 시도지사 검사합니다. 검사는 언제나 소관청이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자, 거기에 가는 얘기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성과 발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성과 발급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과 이것이 이 성과가 결국 소유자한테 간다. 그죠? 가는 것이 바로 갈 것이냐 검사하고 갈 것이냐 이 얘기가 그게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이 다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청량 절차에 관한 얘기 그림을 전체적으로 순서를 외우고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 단계마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청량 절차는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어느 게 나오든지 시험 문제는 반드시 언급하는 거니까 자, 청량 절차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파생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나오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량 절차다 말입니다. 청량 절차인데 자, 이 청량 절차는요.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다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것만큼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입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죠. 그럼 현장에서 청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 말입니다. 자, 토지 청량하러 갑니다. A라는 사람이 청량 의뢰 신청 온 거예요. 그럼 A 땅을 청량해야 되죠. A 땅을 청량해야 되는데 A 땅을 청량하려면 B 토지 들어가야만 돼요. B 토지 들어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은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 그럽니다. 못 들어갑니까? A 땅 청량하려면 B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내 땅에 들어오지 마 그래요.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됩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절차가 문제되는 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잠시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수혜인자가 실시한 청량 결과가 13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자, 이 13가지 청량 종류가 있는데 이 13가지 청량 결과 중에서 대부분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쓰고 맙니다. 청량 결과는. 지금 이 사례는 분할 청량하는 거죠. 자, 분할 청량한 성과 이거는요. 자, 분할 청량 결과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도면에 가서 선긋죠. 선긋고 대장 2개 만들었죠. 자, 그게 노란색 작업 끝났습니다. 그럼 청량 결과, 이 결과는요. 목적 달성하는 겁니다. 운명을 다한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거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이 청량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회성이다 말입니다.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량 성과 중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기준점의 청량 성과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삼각점의 결과 나왔습니다. 삼각점의 결과는 한 번 쓰고 맙니까? 여러 번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죠. 그러면 한 번 쓰고 말 청량 성과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청량 성과는 관리 방법 달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방법이 별도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서 58페이지 5절 있죠. 5절 기준점의 설치 관리에 관한 얘기 있습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 얘기고, 그리고 6절 찾아보세요. 6절. 자, 6절 찾아보면은, 자, 6절이 61페이지. 청량시 조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량시 조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이거는 빼버리고요.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청량시 조치 문제. 자, 조치 문제에 관한 얘기인데, 자, 61페이지 보세요. 6절 보시면은 61페이지 지적 청량시 조치 문제가, 자, 큰 목차 1번이 토지 등의 출입 등입니까? 출입 등이죠. 자, 출입 등이고, 자, 큰 목차 2번 보세요.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입니까? 자, 그러면은 청량을 하다 보면은 개인이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1번이고, 자, 들어가가지고 청량하다 보면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 입힐 수 있죠. 돈 물어줘야 되죠. 그에 따른 손실보상, 돈 물어주는 문제가 2번 문제다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1번, 출입 등에서, 자, 양쪽 걸로 1번의 제목이 뭡니까? 출입.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 양쪽 걸로 2번에 뭡니까? 일시 사용 등이죠. 자, 양쪽 걸로 1번의 제목을 다시 보세요. 출입. 자, 그 다음 무슨 글자? 없습니다. 양쪽 걸로 2번입니다. 일시 사용, 그 다음 무슨 글자? 등. 무슨 얘기냐? 출입할 때는 1번의 이고, 출입은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생기는 문제는 1번 문제고, 2번은 등이잖아요. 들어간 이후 문제는 전부 다 2번 문제다 말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청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지형지물 어떤 물건을 옮길 수도 있죠. 그죠?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출입한 이후 문제는 전부 다 2번 문제다 말입니다. 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그 밑에 핵심 정리 박스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허가 받고 나서 그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들어갑니다. 소관청 허가 받고 나서 통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 걸로 2번입니다. 일시 사용 등입니다. 자, 들어갈 때는 허가 받고 통지하고 들어가요. 허가 받고 통지하고 들어가는데, 자, 들어간 이후에서 이 문제는요. 자, 62페이지 제일 위에 핵심 정리 박스 보세요. 들어간 이후 문제는요. 전부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뼈대를 잡자 말입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통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통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 받고 나서 통지하고 들어갑니다. 소관청 허가 받고 나서 통지하고 들어가요. 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뼈대 잡으시란 말입니다. 들어간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허가받고 통지하고 들어가든 아니면 들어가서 이후에 생기는 문제든 어쨌든 이제 들어가서 청약할 수 있죠. 자, 청약했습니다. 자, 청약하는 과정 중에서 그 토지 소유자 손해 입힐 수 있죠.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재산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단 말입니다. 돈 물어줘야 되죠. 자, 돈 물어주는 문제가 2번 문제다 말입니다. 자, 돈 물어주는 문제가 2번 문제인데 손실보상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손실보상 대상 및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체가요. 자, 손실보상 대상 주체는 자, 거기 보시면은 지적 청약으로 해서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 및 죽으세요. 행위를 한 자가 손실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행위를 한 자가 손실보상합니다. 누가 보상합니까? 주체는? 행위자가 청량하죠. 행위자가 보상하죠. 그럼 이 행위는 청량 행위잖아요. 그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누굴까 말합니다.
구체적은 누굴까? 청량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수행자가죠. 수행자가 청량하고 소관청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검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행위를 한 자 그 밑에다가 소관청 또는 수행자 두 가지 다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소관청, 수행자 다 집어넣습니다. 소관청 또는 수행자가 보상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걸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얘가 청량하니까 얘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청량하다면 얘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소관청, 수행자 둘 다 보상 조치다. 여기서 기억하는 게 편할 겁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손해배상은 행위자만 합니다. 그때는 소관청 빠집니다. 빠지고 손실보상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하든 어쨌든 보상을 할 때 얼마 줄 거냐 말입니다. 얼마 줄 거냐 보상액에 관한 얘기에서는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보상할 자, 보상받을 자가 협의 그 글자 동그라미 주세요.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협의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협의를 했습니다. 자, 협의할 때 기준되는 가격이 있죠. 처음부터 제로베이스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기준되는 가격은요.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시면 첫 번째 줄 후반부 가볼게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거래 가격, 그리고 수익성을 덜 고려한, 자, 그 다음 무슨 글자? 적정 가격 박수 치세요. 적정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적정 가격으로 직접적인 손실, 간접적인 손실 이르지 말자 말입니다.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 기준으로 협의해서 보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실 보상에 관한 얘기는 세 가지 키워드 잡아둡니다. 누가 보상합니까? 소관청 또는 수행자. 자, 얼마 줄 것이냐? 기준 가격은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키워드 5가지 잡아둡니다. 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통지 허가받고 나서 통지하고 들어간다. 들어간 이후 문제는 다 동의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청구할 때 그 개인에게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 보상은 누가 할 것이냐, 얼마 줄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키워드 딱 5개입니다. 그 5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청약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청량해가지고 이제 이런 토지 표시 결정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소관청에서 지적권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토지 표시 결정했습니다. 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 노란색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소관청이 결정했죠. 자, 소관청이 결정했습니다. 누구 토지? 갑의 토지죠. 자, 이 갑에는 소유자 토지를 결정했죠. 그죠? 그럼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관청 얘가 결정한 이 내용을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냐 말입니다. 국가가 결정한 내용이라면 나는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소관청이 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되겠습니까? 불복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정한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럼 내하고 소관청이 둘이 싸운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 가지고 싸우느냐? 자, 노란색입니다. 면적입니까? 경계입니까? 경계 면적까지 둘이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경계 면적. 그럼 이 경계 면적은 지적 청량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지적 청량에서 나온 결과죠. 그럼 지적 청량에서 나온 경계 면적이 맞나 틀렸나? 자, 적부 다퉈봅시다. 심사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적 청량 적부 심사라는 절차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제목이 뭡니까?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이렇게 넘어온단 말입니다.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인데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거기 지적청량 적부심사라는 내용이,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64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그림 있습니까? 자, 그 그림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자, 2번의 책 제목이 지적청량 적부심사 돼 있죠. 자, 거기다 적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라는 제목이 2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 필기하세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란 것은 자, 청량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 표시냐? 경계 면적이겠습니까? 자, 경계 면적이라고 적으시고 맞나 틀렸나 다투자는 겁니다. 맞나 틀렸나 다투자는 건데 자, 이 경계 면적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소관청이 결정했죠. 누구 토지에 대해서? 내 토지죠. 그죠? 그러니까 소관청 적부심사하는 거는 맞나 틀렸나 다투는 거는요. 소관청하고 소유자 등 자, 내하고 경계 면적 가지고 싸우는 게 적부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잡는 의미가요. 나중에 돼가지고 이러지는 말자 말입니다. 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내용은 요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 가지고 다툰다 이러지는 말자 말입니다. 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내용은 경계 면적만입니다. 경계 면적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하는 것이지 지목이라든지 소유권 이런 거 가지고는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되죠? 자,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데 자, 적부심사는 절차는요. 자, 일단은요. 2단계로 갑니다.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심사는요. 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거기 박스가 진한 박스가 있고 밑에 진하게 처리 안 된 박스가 있죠. 자, 진한 박스 그거는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일단 이렇게 비우셔야 돼요. 심사는 누가 한다? 지방위원회. 재심사는 누가 한다? 중앙위원회.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이유로 내가 위원회에 바로 사건을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한다는 이유는 내가 바로 사건을 위원회 해부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를 거쳐야 됩니다. 자, 누구를 거칠 것이냐 선택의 문제는요. 이 위원회가 누구 소속하에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위원회는요.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요. 국장 소속하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위원회를 바로 못 가니까 나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위원회 사건을 회부합니다. 사건을 회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앞으로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이걸 따질게요.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면은 결정권자한테 청구한다 그래야 됩니다. 결정권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심사 결정은 누가 하느냐? 여기서 결정합니다. 얘한테 청구서 제출한다는 이유로 얘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얘한테 한다 그래야 돼요. 청구서는 시도지사가 갈 뿐이지 청구는 지방위원회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청구는 지방위원회 하는 거예요. 청구서는 시도지사에 가는 겁니다.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예, 똑같이 책이 있는 거 하고요. 자, 요래 가볼게요. 여기 청구란 글자는 거기 없습니다. 청구란 글자 집어넣으면 돼요. 청구란 글자 그 앞에 지방위원회 앞에 청구란 글자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렇게 읽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게 법조문입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얘기지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이러지는 말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겠죠. 여기 해부를 됐으니까. 자, 심의 의결합니다. 자, 여기서 심의 의결은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에서 나온 결과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이냐 말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얘하고 얘가 싸웠죠. 그러니까 얘가 싸웠으니까 얘네들한테 가야 되겠죠. 얘네들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절차는요. 위원회 바로 가는 절차 없다 그랬죠. 바로 가는 절차도 없습니다. 니한테 바로 오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거치느냐는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그대로 쳐보면 됩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갔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니한테 온다 말입니다. 그대로 같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소관청하고 니한테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심사 결과는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싸웠죠.
그럼 이 내용이 맞나 틀렸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결과 이렇게 나올 거다 말입니다. 자, 측량 결과가 옳은 경우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측량 결과가 틀린 경우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따라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이거부터 생각할게요.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 그 다음 절차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이긴 사람이 진행시키겠습니까? 진 사람이 진행시키겠습니까? 이긴 사람은 거기서 결과 만족이 끝난단 말입니다. 진 사람이 진행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이냐에 따라서 누가 졌느냐를 생각하자 말입니다. 누가 졌느냐? 자, 측량 결과가 옳은 경우라는 얘기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확하죠. 그럼 정확하다는 얘기는 누가 진 거예요? 소유자가 졌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졌으니까 옳은 경우란 글자 밑에 여러분 책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 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면 소유자 패 이건 안 줍니다. 그 소유자가 졌으니까 소유자가 그 다음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재심사로 가는 거예요. 자, 측량 결과 틀린 경우로 나왔습니다. 틀린 경우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누가 진 겁니까? 소관청이 졌죠. 소관청이 졌으니까 자, 그러면 따라 나온 절차는 소관청 얘가 지가 등록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쥐가 잘못했잖아요. 쥐가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요렇게 지적측량 성과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가 지적측량 결과가 잘못된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경계 면적을 정정한다. 이렇게 순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측량 성과가 옳은 경우입니다. 옳은 경우 이 말은 이게 잘못됐잖아. 그죠? 잘못됐죠. 옳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죠. 그럼 얘가 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가 졌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결과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복한다면 재심사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싸울 기회 준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가 측량 성과가 옳은 경우 소유자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래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하는데 얘가 재심사해야 되죠. 중앙위원회에서. 그럼 얘가 재심사하는데 얘가 심사한다는 얘기고 내가 위원회 바로 가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국장을 거쳐서 국장이 위원회 해부하고 자, 여기서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중앙위원회 청구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란 글자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누구에게 요구하느냐는 것이 문제된다면은 결정권자한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 재심사에 대한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요렇게.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맞습니까? 그게 법조문이다 말입니다. 이 법조문, 그게 시험 문제 보기문항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심의 의결했겠죠. 그죠? 자, 결과 있습니다.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소관청하고 소유자 가야 되겠죠. 자, 가는 절차를 그대로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국장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국장을 거치기 전에 시도선 먼저 거쳤어야 됩니까? 그죠?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국장을 거치고 시도자 거쳐서 청구내고 소관청 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는 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량성과 옳은 경우라는 얘기는 소유자가 졌죠. 더 이상 절차는 없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적부심사는. 불복한다면 정식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틀린 경우로 나타나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지하는 게 여기서 정정하는 절차가 나오겠죠. 자, 이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입니다. 자, 측량 적부심사 절차인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적부심사 절차를요. 자,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이 순서대로 외우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외워지니까 중심 센터를 잡자 말입니다. 센터를 노란색 요거부터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잡아놓고 지방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다. 중앙위원회는 국장 소속하에 있다. 요거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대로 반대로 쭉 접으면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입니다. 적부심사 절차 순서대로 다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은요. 순서대로 외우는 거 이거 하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나올 것인지 요 절차 여기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사실 뽑아낼 게 이거 말고 다른 건 많습니다.
단어가 많은 건 세부적인 얘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절차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까지 해서 지적측량에 관한 얘기를 다 마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지적측량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개념이 있었습니까? 측량이 뭡니까?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국토정보공사. 자, 측량은 누가 하느냐? 수행자가 한다, 그죠? 수행자는 국토정보공사하고 시도지역에 등록한 측량업자. 자, 얘가 측량을 한다, 그죠? 어떤 경우에 하느냐? 13가지가 있었죠. 그 13가지는 전부 다 경계를 등록하는 행위와 복원하는 행위가 포함된 거. 거기서 지적 확정 측량 개념하고 현황 측량 개념 잡았죠, 그죠? 자, 그러나 측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순서를 한다, 그죠? 아까 전에 측량 순서 있었죠, 그죠? 그 순서적 세부적인 얘기들, 날짜들을 좀 이어두셔야 되고요. 그럼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다투는 절차, 적부심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했던 얘기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설명했죠, 그죠? 1시간 반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설명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요. 3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1시간 반 정도 분량했는데 여기 3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니까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측량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측량을 했습니다. 자, 측량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획정됩니까? 한 필지 획정한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자, 토지 표시 결정으로 갑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으로 가는데 자, 그 토지 표시 결정에 관한 문제가 자, 여러분 책에서 자, 76페이지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다 정리하고 자, 76페이지 2장입니다. 자, 3장입니다. 토지 표시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 표시 결정을 하는데 한 필지마다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그 토지 표시 결정을 하면 먼저 한 필지를 먼저 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필지 획정하는 방법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78페이지 가보세요. 78페이지 거기 큰 목차 3번에서 양쪽 걸로 2번 한 필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 요거부터 들어갑니다. 한 필지를 먼저 다 만든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겁니다. 자, 한 필지 획정할 수 있는 기준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6가지 있죠. 자, 6가지 목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필지 만드는 방법. 자, 우리가 토지를요, 논두렁 쌓았다 한 필지 무작정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자, 한 필지 만드는 방법이 동그라미 1번 지번 부여지역 같을 것입니까? 같은 동네에서 한 필지 만듭니다. 자, 소유자 같을 것입니까? 자, 같은 소유권이 행사하는 범위로 한 필지 묶어야 됩니다. 자, 용도 같을 것입니까?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반연속입니까? 지반연속입니다. 지반연속이에요. 고저가 없을 것 아닙니다. 고저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현행 지적은 2차원 지적, 평면 지적이죠. 높낮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속만 되면 되는 거예요. 축척 같을 것입니다. 하나의 도면에 같은 도면에 토지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은 범위로 같은 축척으로 사용되면 같은 도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 등기 여부 같을 것입니까? 등기 여부가 같을 것입니다.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니다 말입니다. 안 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부만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6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 필지를 만드는데 자, 우측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은 양입지에 관한 얘기 나오죠. 자, 양입지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양입지는 뭐냐 말입니다. 양입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1번의 기억 읽어볼게요. 한 필지 성립 요건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한 필지는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만을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조건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지목이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원래는 지목까지 같아야 됩니까? 원래는 지목까지 같아야 되는데 지목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한 필지를 만드는 예배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 예배를 인정하는 조건이 그 밑에 양입의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양입의 대상,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이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조건에서 한 필지를 만드는 예배를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그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그림에 해당하는 얘기가 양입지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시골에 갑니다. 들판에 논이 있고 들판으로 가르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형성됐다면 통로가 없죠. 자, 통로를 개설합니다. 자, 통로를 개설할 때 이 통로, 소규모 통로의 지목은 마찬가지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이 통로는 이 답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겁니까? 편익을 위하여 설치했죠.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라서 자, 비록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안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 같다는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이 통로는 이 답의 편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편입되는 요 통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들판을 가르치는 또랑이 있습니다. 자, 또랑의 법정 지목은 그겁니다. 자, 수로가 없다 말입니다. 자, 수로를 개설했습니다. 소규모 수로의 지목 마찬가지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러면은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안 연속돼 있고 소유자 같다는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이 수로를 이 답에 편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편입되는 요 수로 이런 것들을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들판에 웅덩이 물 고인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둘러싼 협소한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둘러싼 협소한 토지라면 편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편입되는 이런 토지를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지라든지 도로, 국어 이런 것들이 양입이 되는데 양입되는 조건은 어디까지나 소유자 갖고 집안이 연속된다. 이거는 양보가 안 됩니다. 소유자 갖고 집안이 연속된 상태에서 지목이 다른 일정한 경우 지목은 조금 달라도 한 필지를 만드는 예배를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지목까지 같아야 한 필지 만드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목은 조금 달라도 한 필지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한 필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하나로 봅니다. 지목은 답으로 할까요? 유지를 할까요? 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필지를 했습니다. 지목 하나로 결정합시다. 도로, 국어, 답 중에 뭘로 할까요? 답을 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가장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양입을 시켰을 때 지목 결정하는 방법은 주지목, 추종. 가장 주된 지목에 따라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목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 필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한 필지를 못 만드는 양입의 예외가 나옵니다. 한 필지를 못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양입의 제한이라고 했습니까? 양입의 제한에 기역, 니은, 티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따른 그림이 뒷펴지는 게 보세요. 핵심 정리하고 했습니까? 핵심 정리. 자, 그 그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양입의 제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과수원이 있고, 자, 여기 과수원 주인이 살고 있는 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입의 대상이 되는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이 안 됩니다. 대이면 양입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자, 저번 주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이용 가치, 이용도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등록전을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은 토지의 이용 가치가 제일 낮은 게 임야라 그랬죠. 그럼 제일 높은 게 뭐냐 말입니다. 제일 높은 게 됩니다. 제일 높은 게 되고 제일 낮은 게 전자 임야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라면은 이용 가치가 제일 높은 겁니까? 그래서 땅값이 대가 제일 비싼 겁니다. 자, 이용 가치 제일 높단 말입니다. 그럼 이용 가치 제일 높은 대가 양입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지목은 뭐가 돼버릴까요? 양입을 해버리면 과수원 돼버리잖아요. 그럼 과수원 되면 결과적으로 대에서 과수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이용가치 떨어집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대이면 양입이 안 돼요. 대이면 양입이 안 되고. 자, 두 번째. 자, 면적 비율을 봅니다. 자, 면적 비율이 양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이 주된 면적의 면적 10% 초과하면 양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주종구별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 초과하면 양을 못하게 막고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자, 10% 초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 면적이 330을 초과하면 양이 못하게 막습니다. 절대적 면적이. 왜 그러냐니까. 자, 330입니다. 330 약 몇 평입니까? 약 100평이죠.
그 정도 되는 토지라면 도면에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양입 제한 사유 세 가지하고 양입시키는 조건, 지목 결정 방법, 양입시키는 사마, 토탈 보기 문항이 한 6, 7개 나옵니다. 한 문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원칙적인 조건을 갖춰서 한 필지를 만들든 양입을 시켜서 한 필지 만들든 한 필지 만들었죠. 한 필지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재미로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뭐 하려고 만들었냐? 토지 표시 결정하려고 만들었죠. 그럼 이제 한 필지 만들었으니까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되겠죠. 그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자, 80페이지 첫 번째 지번 결정한다 말입니다. 지번. 자, 지번 결정하는데요. 토지 표시 결정.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